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가 올해 진로진학 멘토스쿨을 운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뜯어보니 세금을 들여 소수의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올해부터 시행할 진로진학 멘토스쿨 운영 계획안입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교과 심화학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 8천만 원은 모두 순천 시민들의 세금. 순천시는 지난해 말 열린 시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멘토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소수 학생들에게만 특혜가 돌아가는 지자체의 사교육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모집 방법이었습니다. 순천시는 학생들을 모집하면서 순천시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 10개 교의 교감들을 따로 불러 우수 학생 4명씩을 추천받았습니다. 학교 모집부터 학생 선발까지 아무런 공고나 시험 없이 깜깜이로 진행됐습니다. 심지어 학교 일선 교사들조차 몰랐던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순천시는 MBC와 서면 인터뷰에서 관내 우수한 중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의 사업이라며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모두 동의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말 수업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는커녕 차별을 조장하는 행태라는 게 지역 교육계의 입장입니다. 어떤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보편적으로 써야 할 어떤 교육 예산들이 성적 상위권 아이들에게 특정해가지고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교육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라남도 교육청은 운영상 문제점이나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건지 이제 대충은 얘기는 들었는데 운영 자체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들도 이제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순천시는 대면 등교가 시행되는 대로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계획.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들이 많다는 소식도 전해지는 요즘 행정기관이 세금을 들여 소수의 학생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팀장의 욕설과 갑질을 견디다 못한 여수시청 직원들이 진정서를 내고 사직까지 했지만 해당 팀장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었죠.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여수시가 돌연 입장을 바꿔 상급기관인 전라남도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팀장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여수시가 전라남도에 중징계를 요구한 건 이달 초. 6급 직원인 A씨의 경우 보통은 소속 지자체인 여수시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만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상급 기관인 전라남도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합니다. A씨의 상습적인 모욕적 발언과 폭언, 강압적인 태도를 견디다 못해 진정을 낸 직원은 모두 10여 명. 이 가운데 신입 직원 1명은 스스로 사직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여수시는 A씨의 행위를 다소 부적절한 언행 정도로 치부하며 공식 징계 절차도 밟지 않은 채 경고 조치만 했고 권오봉 시장은 더 나아가 해당 직원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보직 이동한 것도 인사상 징계입니다. 그게 꼭 무슨 형식적인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보직을 바꿔버리는 것도 엄청난 개인한테는 그건 처벌입니다. 여수시가 요청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는 정직과 강등, 해임과 파면 등 4가지. 기존 입장을 왜 바꿨는지에 대해 여수시는 명확한 해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말 A씨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이후 감사실이 해당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판단을 뒤집고 내린 중징계 요구.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이후 초기 대응도 부실했다는 점을 여수시 스스로가 인정한 셈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두환 씨는 그동안 자신은 5.18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당시 군의 지휘체계상 명령권이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전 씨가 광주 시민 학살의 주범이라는 정황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오늘은 그중에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신은 5.18과 관련이 없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전두환. 그는 친묵과 변명으로 광주와 무관하다고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지만 전두환이 1980년 5월 광주 상황을 알고 있었고 진압을 지시한 정황은 곳곳에 있습니다.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이 지난 1999년 폴 슈나이스 목사의 독일 집에서 발견해 5.18 기념재단에 기증한 문서입니다. 도청 앞 집단 발포 이튿날인 1980년 5월 22일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 자격으로 언론 기관장과 만남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두환은 이 자리에서 군은 시가전을 각오한 일대 작전을 준비 중이다. 군에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병력이 많고 2시간 안에 진압할 자신이 있다고 말하며 5월 24일을 기해 시가전을 각오한 대작전을 펴겠다고 말합니다. 80년 당시 정보기관이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군은 5월 24일을 D-Day로 한 이른바 폭도 속탕작전인 충정작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 이군사령부가 작성한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문서에는 24일 새벽 2시를 기해 주모자 체포를 목적으로 한 공격 계획 건의가 이뤄졌고 전두환이 이 계획에 굿 아이디어라고 말한 것도 기록돼 있습니다. 전두환이 지워버리고자 했던 자신의 행적 기록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건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 사실이 되겠죠. 24일로 예정돼 있던 도청 진압작전은 27일 새벽에 실행됐고 시민 27명이 숨지고 295명이 체포됐습니다. 그 잘못했다는 말 한자가 그렇게 어렵냐고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그래도 다는 안 풀지만 조금이라도 풀릴 것 아니에요. 이 엉어리가. 자신은 광주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사실들은 학살을 지시한 장본인이 전두환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제21대 총선이 끝났지만 순천시 선거구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선거구 조정 때마다 불거지는 정치적 변수를 없애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가 순천시 해룡면을 인근 광양곡성 구례 선거구에 합친 건 지난 3월. 총선 전국과 맞물려 선거구 쪼개기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선거 기간 동북권을 찾은 이낙연 전 총리도 21대 총선에 한시적으로 적용된 거라며 선거구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다음 선거에는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서 신대지구 주민, 해룡 면민 여러분이 바라시는 그대로. 하지만 헌법소원에 나섰던 시민단체는 선거구 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구 조정 때마다 불거지는 정치적 변수를 없애기 위해 법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문제가 헌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선거가 끝났지만 그 위헌성은 확인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순천시 분구와 관련해 특례 부칙을 적용했습니다.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에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는데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정치권도 헌법 불합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또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위헌 결정이 안 내려진다 할더라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앞으로는 이런 법을 못 만든다는 거죠. 현행 선거구 인구 상한선 기준은 27만 8천 명으로 순천시는 국회의원 2명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구 획정 판결은 여전한 쟁점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17년 전 발생한 연쇄 성폭행 미제 사건의 범인이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40대의 남성은 최근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적발됐고 이때 채취한 DNA와 대검찰청에서 보관하던 유전자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전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3년 12월 12일 새벽 목포시 상동의 원룸촌. 한 남성이 혼자 사는 3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폭행과 성폭행을 저지르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6개월 뒤 근처 원룸에서도 똑같은 수법의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은 주로 목격자가 없는 새벽 시간, CCTV가 없는 곳에서 이뤄졌고 경찰은 유전자만 채취해 보관한 채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영구 미제로 남을 뻔한 연쇄 강도 강간 사건은
최근 대검의 유전자 대조 과정에서 해결됐습니다. 지난해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경찰이 검거한 40살 A씨의 유전자가 17년 전 용의자의 것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대검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특수강도 강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유전자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20년으로 늘어납니다. 당시 군인 신분이던 A씨는 외박을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DNA 퇴치 대상 범죄인 아동 청소년 보호 위반으로 검거가 됐습니다. 비교 분석을 통하여서 대검에서 통보를 받아서 주거지를 확인한 후 신병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시기 성 관련 범죄들을 재검토하고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광주 전남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온라인 매장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신한카드, 하나카드사 협조를 얻어 이들 회사의 카드 사용자들의 지난 2월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매장 사용액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광주는 51.4%, 전남은 68.4%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지난 1월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비대면 쇼핑 문화 확산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순천 생활문화 페스티벌이 무관중 콘서트로 열립니다. 순천문화재단은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30일부터 4일간 문화건강센터 다목적 홀에서 제1회 순천 생활문화 페스티벌 무관중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대중음악과 국악, 무용 등 장르별로 모두 120팀이 참여하고 공연 영상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제21대 국회 개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주철현, 김회재 당선인은 어제 정책 간담회를 갖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2026년 세계 섬박람회 개최 등 3대 현안 사업과 국고사업 등에 대한 추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철현 당선인은 석유화학산단 특별법 제정과 해양관광공사 설립을, 김회재 당선인은 율촌산단 배후 택지 개발과 애양원 내 테마파크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광양시가 적발한 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이 2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4월까지 관내 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방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모두 29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미신고 운영을 한 폐기물 처리 업체 등 4곳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